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배점이 총 20점 돼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작업하는 건데 그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로 이동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임용고시 성적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매크로 만들래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F4번에서 F1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F4번부터 F15번 영역이 지금 이 합계,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응시 번호별로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싹 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래서 전공 곱하기 0.5 더하기 교직 더하기 논술 곱하기 0.5 더하기 가산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매크로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고 있고 그 삽입에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 중에서 우리 단추를 동일한 시트 H3번에서 4번 그 영역에다 생성하고 텍스트를 이제 합계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클릭할 때 우리 합계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나왔습니다. H3에서 H4다 그러면 H3, 4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요 두 칸에다가 우리 단추 만들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부터 생성하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우리 개발 도구로 가야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고 이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요 단추요. 단추 클릭해주고 H3번부터 H4번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도형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 주고요.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고 그때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다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기록 중지라고 여기 뜨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를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합계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F의 4번 셀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거니까 F의 4번 셀 클릭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는 써주고 전공 찍어주고 곱하기 0.5 더하기 그 다음에 교직 찍어주고 더하기 논술 찍어주고 곱하기 0.5 더하기 그 다음에 가산점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점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에서 쓴 대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식 입력했어요. 그럼 다 했으면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89점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채우기 핸들 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전부 다 이제 합계 다 구했습니다. 합계 다 구했으면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요 단추 이름 바꿔줘야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이곳에 계산된 거 다 지우자고요. 다 지워놓고 요 버튼 눌렀을 때 이제 계산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합계 버튼 누를게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과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매크로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번에서 F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3번이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요 칸이요. 요 칸들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그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H6에서 H7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이제 H6에서 H7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빗면이라는 도형을 그리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빗면이라는 이 도형부터 그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도형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면 되죠. 해서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게 되면 도형하고 있고 도형에서 우리 기본 도형의 빗면이요. 빗면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H6번부터 시작해서 H7번 그 영역에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그럼 이제 도형 다 그렸어요. 그러면 도형 이 위에다가 글씨부터 이제 입력하고 시작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하고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매크로 지정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 클릭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나오니까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다 하고 이렇게 두 글자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요. 저장 위치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죠. 켜졌으니까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때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채우기 색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채우기 색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셀 한번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 시키면 되겠죠.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어요. 기록 중지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렇게 끝마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요 매크로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해서 요 범위 다시 잡아주고 얘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 서식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서식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노란색으로 싹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일단은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먼저 이동해 보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고 문제상에서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제 제공해 줬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런 차트를 이제 만들었다.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변경시켜라. 이렇게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총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총액이라는 계열이 파란색 막대기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계열이랑 총합계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네들이 이제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총액이라는 요 계열만 제거되게 그렇게 데이터 범위 수정해라 라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처럼 총액이 요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 선택하고 우리가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계열, 총액이라는 계열이 싹 삭제가 돼요. 근데 문제상에서 총합계 요소가 제거되게 하라 그랬죠. 총합계 얘도 이제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요소를 제거를 시킬 때는 우리가 이곳에서 뭐 딜리트 키 눌러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원래 설정되어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다시 설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처럼 이 차트를 클릭했을 때 지금 이 데이터 보게 되면 지금 얘네들이랑 다 사용했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총합계 빼래요. 요거 빼고 총액이라는 건 이거 빼래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요만큼이죠. 요만큼하고 요만큼 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범위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모든 투어부터 시작해서 2020년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총합계도 제외시켰고 총액도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요 두 가지 제외시키고 나머지 것만 이렇게 이제 새로 우리가 데이터 범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이렇게 했더니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우리 문제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꺾은 선형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지정을 하고 A의 1번 셀과 연동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에는 지금 여행사별 매출 현황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거에는 없어요. 근데 이 제목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거랑 연결을 시켜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차트 제목 추가 좀 시키자고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는 이 메뉴가 생성이 되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차트 요소 추가하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얘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문제에서 차트 위에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차트 위에 이렇게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의 1번 셀이랑 이제 연동을 시킬 거니까 지금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여기 클릭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A의 1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엔터 누르게 되면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글씨들이 우리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2020년 개월 그랬으니까 2020년이 이 노란색 꺾은 선형이 돼요. 노란색 꺾은 선형이 맨 밑에 있네요. 요 마지막 요 꺾은 선형 중에서 한이투어 요소에만 그랬어요. 한이투어가 여기 있죠. 여기 요소요. 요 요소 하나만 데이터 레이블에 계열 이름이랑 값이랑 둘 다 표시해 주래요. 만약에 이제 값만 표시하는 것 같으면 얘를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얘 클릭해 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열 이름이랑 값이랑 둘 다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 안 하고 우리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열 이름하고 값하고 둘 다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자고요.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열 이름이랑 값이랑 둘 다 표시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열 이름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값 여기도 체크가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문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선택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제목은 그랬어요. 우리 세로축이 지금 이 축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림과 같이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세로축에 금액, 억, 원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요 제목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축에다가 제목 집어넣을 거니까 축 제목이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세로축에 제목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글씨부터 쓰자고요.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금액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억, 원 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다 썼는데 문제 그림에 이렇게 세로 제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축 제목을 선택하게 되면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맞춤이라고 있죠. 자, 요 맞춤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이요. 텍스트 방향이 모든 텍스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세로 제목으로 요거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시켰더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